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대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1장의 챕터 4 행정학 주요 이론 오늘 마지막입니다. 행정학 주요 이론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뉴거버넌스부터 넛지 이론까지 쭉 볼 건데요. 넛지 이론이라든지 공공 가치 창출론 같은 건 조금 세핑 이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오늘 조금 양이 많습니다. 뭐 그래도 컴팩트하게 아침마다 정리하는 거니까 네 가지의 이론, 뉴거버넌스 5가지네요. 신공공 서비스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공공가치 창출론, 넛지 이론까지 5개의 이론들을 쭉 한 번에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힘내서 한번 가볼게요. 자, 9번입니다. 뉴거버넌스는 1980년대 이후에 정부 실패를 해결해야 돼. 그 해결을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네트워크,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력을 전제하는 자율적 체계가 행정에 활용되는 행태를 연구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총칭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버넌스라고 하면 되게 포괄적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신공공 관리론도 거버넌스 이론 중에 하나죠. 시장형 거버넌스입니다. 근데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구성원들 간의 협치, 협력 이런 걸 강조하는 네트워크 중심의 거버넌스라는 거. 요걸 따로 띄어서 뉴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뉴거버넌스는 정치행정 이론론적인 시각입니다. 재정치의 과정을 중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뉴거버넌스는 공동체주의, 참여주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전제하고요. 이를 중시하는 행정 재정립 운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피터스의 모형 중 전통적 관료제의 문제점을 조직 내부 기제로 인식해서 관리의 재량권을 확보할 때 공익이 구현되는 것을 파악하는 것, 탈내부 규제 모형이죠. 사실 탈내부 규제 모형만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시장형 모형, 신 참탈이에요. 신축적 모형, 참여형 모형, 그 다음 탈내부 규제 모형. 이게 다 정부의 모형이잖아요. 정부가 뉴거버넌스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전통적 관료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모형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13번, 로제 거버넌스 모형 중에서는 제가 이것만 보면 된다고 했죠. 자유주의와 신공공 관리론을 결합한 개발도상국용 모델로서 좋은 거버넌스, 굿거버넌스를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14번입니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한 책임의 공동화로 주인의식이 떨어지고 이해관계에 참여가 과다한 경우 부처나 이익집단 사이의 유착, 포획 이런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뉴거버넌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입니다. 또 문제에선 뉴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들도 많이 출제를 하죠.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는 모두 정부의 역할을 방향 잡기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경쟁이나 조정의 원리,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는 원리들을 두 이론 모두 다 강조를 합니다. 다만 신공공 관리론은 시장 중심이라고 한다면 뉴거버넌스는 협치 중심이다. 이렇게 내용 봐주셔야 되겠죠. 16번입니다. 신공공 서비스론. 공익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의용을 중시하며 여기서는 방향 잡기, 노젓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시민에 대한 봉사 이런 것들을 정부의 역할로 강조합니다. 17번입니다.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방향 잡기가 아닌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생각하고요. 18번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관료는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합니다.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바뀌면 안 된다고 했어요. 신공공 서비스 이론은 시민의식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시민 재창조 이념들을 강조하자. 자, 20번입니다. 페리와 와이즈의 공공 서비스 동기 이론이 바로 신공공 서비스 이론의 동기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은 다른 집단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보다 공익을 추구하는 이타성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21번입니다. 페리와 와이즈 동기의 차원을 합규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합리적, 규범적, 감성적 차원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자, 22번입니다. 탈신공공 관리론. 네, 신공공 관리론에 포스트 붙여줘요. 그래서 신공공 관리론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교정하기 위해서 신공공 관리론이 너무 분권화됐던 걸 재집권화, 너무 규제완화 시켰던 걸 재규제, 너무 분화시켰던 것을 구조적 통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개혁 이론입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 잘 알아볼게요.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 이론은 구성주의 전제하죠. 모든 사회 현상은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구성한 것이니까 객관적인 현상, 이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머가 주장했었던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학의 가장 핵심이 상해 탈타. 제가 얘기했었죠. 문제의 특수성에 따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상상, 그리고 해체, 탈영역, 그다음 도덕적 타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가 아닌 도덕적 타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무어와 보즈만의 공공가치 창출론, 공공가치 관리론 들어가 봐야 되겠죠? 무어는 공공가치 창출론,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서 정당성을 부여받은 정부의 관리자들은 마땅히 공공의 자산을 활용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시민, 이들을 위한 공공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보우즈만은 공공가치 실패론을 주장하죠. 이게 뭐냐면 시장은 아무리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작동시킨다고 하더라도 공공가치를 제공하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시장은 본질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게 공공가치 실패론의 내용입니다. 자, 28번입니다. 너츠이론, 행동경제학 통찰이죠. 정부의 정책 설계, 집행에 적용, 응용하기 위한 이론이고요. 너츠이론은 너츠가 부드러운 개입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얘기하고요. 너츠는 사회 변화를 도모하는 국가의 정책 개입이 급진적 점증주의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굉장히 급진적이지만 사실 사람들은 옆구리만 쿡 찌르는 그런 느낌 때문에 잘 못 느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급진적 점증주의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12번부터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스의 정부 모형. 피터스는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시, 신, 참, 탈 이렇게 네 가지의 정부 개혁 모델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중에서 시장 모형은 가상 조직을 상정하지 않아요. 가상 조직, 가변적인 인사관리, 실험 이거 다 어디서 하냐면요. 정부가 너무 경직되고 영속적이어서 문제다. 그래서 신축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플렉서블한 정부 규제, 정부 형태가 필요하다. 신축형 정부 모형의 특징들이기 때문에 시장 모형은 가상 조직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참여 정부 모형은 구성원들의 참여, 팀제 같은 걸 통한 참여가 중시된다고 얘기하지 가변적인 인사관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유연 정부 모형은 정책 결정의 개혁 방안을 실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보는 것. 안 되면 말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3번이 맞는 선지고요. 탈규제의 공익 기준은 규제를 줄이는 것입니다. 비용을 절감한다기보다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게 탈규제 모형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문제의 정답은 3번이에요. 자, 13번입니다. 신공공 서비스론.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될걸요?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행동은 민주적인데 사고가 전략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민주적인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1번 틀린 선지고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에게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건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은 다양하다는 게 신공공 서비스론의 특징입니다.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에 대한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공무원은 시민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고객은 마치 서비스의 수요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국민, 주인이 되고 있는 시민, 이들에게 봉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3번이세요. 자, 15번입니다. 현대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모의 공공가치 창출론은 네, 정부 관리자들은 공공가치 실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너찌는 디폴트 옵션 설정 방식처럼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는데요. 근데 또 정부가 의도한 대로 방향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급진적 점증주의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죠. 한번 피터스는 뉴 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 개혁 모형으로 시장, 참여, 유연, 통제 정부 모형들을 제시합니다. 신공공 관리론이 시장, 결과, 방향 잡기, 공공기업과 경쟁, 고객 제약 이런 거 강조한다면 협치를 강조하는 뉴 거버넌스는 연계망, 신뢰, 방향 잡기, 조정자, 협력 체제, 임무 중심을 강조합니다. 맞는 선지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틀린 내용은 2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행정학의 주요 이론 저희 5번째입니다. 벌써 5일차 행정학 주요 이론 봤는데 마무리가 됩니다. 좀 오늘은 길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할만하셨죠? 행정학 주요 이론은 워낙 빈출 주제고 특히 이 뒷부분의 주제의 출제 비율이 높으니까 여러분이 눈여겨서 봐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세요. 애쓰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겁니다. 우린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안녕.